여러분, 추리소설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범인은 누구? 이 질문이겠죠? 근데 오늘은요, 그 질문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둡고 복잡한 탐정의 세계로 말이죠. 바로 레이먼드 챈들러라는 작가가 이 장르의 판을 어떻게 완전히 뒤집어 놨는지 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탐정 이야기가 그냥 범인 잡는 추리 게임이 아니라 한 인간의 도덕성 그리고 환멸이라는 훨씬 더 무거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 과연 어떤 이야기가 탄생하게 되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일단 이 새로운 세계로 가기 전에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세계부터 한번 들러볼게요. 바로 셜록 홈즈 같은 고전 탐정들의 세계입니다. 모든 사건이 딱딱 들어맞는 퍼즐 같고 또 그걸 명쾌한 논리로 풀어내는 그런 질서정연한 세계 말이에요. 이런 고전 미스터리에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범인은 딱 한 명, 탐정은 언제나 승리해서 사회 질서를 바로 세우고 모든 건 오직 논리와 이성으로 해결된다. 이게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았을까요? 생각해보면 간단해요. 독자들한테 엄청난, 안정감을 줬기 때문이죠. 세상이 아무리 뒤죽박죽이라도 결국엔 똑똑한 탐정이 나타나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이 공식이 주는 위안이 상당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죠. 애초에 탐정소설이라는 게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사회가 범죄라는 걸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만 했습니다. 그 뿌리부터요.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19세기 이전까지만 해도 범죄는 신의 영역에 속한 죄, 신이었어요. 신의 심판으로 해결될 문제였죠. 그런데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이게 바뀝니다. 범죄는 이제 인간 사회의 법으로 다뤄야 할 유죄, guilt의 문제가 된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인간의 이성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영웅, 탐정이 등장할 완벽한 무대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탐정소설 역사상 가장 극적인 전환, 거의 혁명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터집니다. 고전 미스테리의 그 깨끗하고 질서정연했던 세계가 와르르 무너지고 그 자리를 하드보일드라고 불리는 아주 거칠고 냉소적인 세계가 차지하게 되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는데요. 보세요. 셜록 홈즈의 세계는 질서정연하죠? 근데 필립 말로 이 하드보일드 탐정의 세계는 완전 부패하고 혼돈 그 자체예요. 동기도 달라요. 홈즈는 지적인 퍼즐을 푸는 재미로 움직인다면 말로는 오직 자기만의 도덕륜, 자기만의 신념 때문에 움직이죠. 그러니까 하드보일드 탐정은 단순히 범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사회에서 자기 신념 하나 붙들고 간신히 버텨내는 인물에 훨씬 가까웠습니다. 이 하드보일드라는 단어의 뜻이 참 재밌어요. 말 그대로 단단하게 삶은 달걀이잖아요. 이 비유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겉은 까칠하고 단단해 보이지만 그 단단함은 사실 내면에 쉽게 부서질 수 있는 연약한 무언가, 즉 자신만의 도덕률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갑옷이었던 거죠. 그리고 바로 이 거친 장르를 그냥 범죄 소설이 아니라 해밍웨이나 피츠제럴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순수 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린 위대한 작가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바로 레이먼드 챈들러입니다. 챈들러의 걸작이 정말 많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대표작인 기나긴 이별에 좀 더 집중해 볼까 합니다. 이 소설은 겉보기엔 미스터리의 형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우정과 의리, 그리고 그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찾아오는 깊은 환멸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현대문학의 거장 무라카미 하루키가 직접 기나긴 이별을 번역까지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죠. 레이먼드 챈들러는 나의 문학적 스승이었다. 이 한마디만 봐도 챈들러가 단순히 추리소설의 대가를 넘어서 현대문학 전체에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쳤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정말 놀라운 지점이 나옵니다. 혹시 위대한 개츠비 읽어보셨어요?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이요. 그 구조가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랑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두 소설 다 화자가 있고 매력적이지만 어딘가 위태로운 인물을 만나 그의 곁을 지키죠. 그리고 결국 그의 비극적인 파멸을 목격하면서 세상과 자기 자신의 신념에 대해 깊은 환멸을 느끼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챈들러의 소설 전체에 이렇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지독한 어둠과 환멸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 그 사람의 삶에 새겨진 깊은 상처들을
들여다봐야만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기억, 그리고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서 부대원 중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던 끔찍한 기억. 이런 트라우마들은 그에게 세상에 믿을 건 별로 없고 폭력은 너무나 흔하다는 세계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 두 가지 상처에 대해 침묵했지만 그 침묵의 무게가 그의 모든 문장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챈들러의 소설을 읽으면 속이 시원하게 뻥 뚫리는 느낌은 별로 없어요. 그는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 대신 아주 어렵고 근본적인 선택의 문제를 던지거든요. 어쩌면 이게 하드보일드 장르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주는 달콤한 신화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면을 들춰보니 너무나 불편하고 추악한 진실이 있는 거죠. 이 둘이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우리는, 그리고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요? 챈들러가 평생을 바쳐 탐구했던 이 도덕적 딜레마는 결국 시대를 넘어서 지금 우리 모두의 삶에 대한 질문으로 남게 됩니다. 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 이건 그냥 평범한 추리소설이 아니에요. 뭐랄까, 타락할 대로 타락한 세상 속에서 오직 자기만의 신념 하나를 붙들고 걸어가는 한 고독한 기사에 대한 이야기죠.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별을 말하는 것은 조금씩 죽어가는 것이다. 이 문장 하나가 정말 소설 전체를 꿰뚫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별은 그냥 잘 가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우리 존재의 일부가 뚝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실감, 그런 씁쓸함이 책 전체에 짙게 깔려 있죠. 자, 그럼 이 잿빛 도시의 중심에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주인공, 필립 말로입니다. 근데 이 사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명탐정과는 좀 거리가 멀어요. 바로 하드보일드 탐정이라는 건데요. 보통 고전 탐정들은 범인이 누구지? 이 퍼즐을 맞추는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말로 같은 하드보일드 탐정은 질문 자체가 달라요. 이 썩어빠진 세상에서 어떻게 인간답게 살지? 이거죠. 어떻게 보면 사건 해결보다 자기 영혼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돈? 명예? 아니요. 바로 이런 신념이 필립 말로를 움직이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불의를 그냥 못 지나치는 거죠. 어쩌면 정말 이 시대의 마지막 기사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말로가 테리 레녹스라는 좀 문제적인 남자와 맺은 우정에서 비롯됩니다. 이 짧지만 강렬했던 우정이 그의 모든 걸 시험대에 올리게 되죠. 겉으로 보기엔 사건이 너무 간단했어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다. 뭐 다들 그렇게 믿었고 사건은 이걸로 끝나는 듯 보였죠. 하지만 말로는 이 너무나도 완벽한 결말이 어딘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그 찝찝함을 떨치지 못하고 겉보기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다른 사건을 하나 맡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여기에 모든 진실로 향하는 열쇠가 숨어 있었던 거죠. 새로운 의뢰인 아일린 웨이드. 그녀는 남편을 지켜달라면서 아주 애틋한 첫사랑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말로는 몰랐겠죠. 이 비극적인 로맨스야말로 모든 사건의 시작점이었다는 걸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말로의 진짜 실력이 드러납니다. 아일린이 감성적으로 막 이야기를 늘어놓는데도 그는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아주 냉정하게 딱 하나의 물리적 증거에만 집중하죠. 피가 튀지 않았다. 바로 이 작은 틈, 이 작은 균열을 파고들어서 거대한 거짓말의 성을 와르르 무너뜨려 버립니다. 알고 보니 이 모든 인물들이 정말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정말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죠. 아일린의 그 애틋했던 첫사랑, 그게 바로 테리 레녹스였던 거예요. 자기 지금 남편이랑 옛 사랑의 새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결국 질투에 눈이 멀어서 두 사람을 모두 살해한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자 남은 건 뭐였을까요? 그냥 비극적인 파멸뿐이었습니다. 살인자는 결국 자기가 저지른 일에 끔찍한 결과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아일린 웨이드가 남긴 유서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정말 가슴을 후벼 파는 문장이죠.
한때는 정말 눈부셨을 첫사랑의 기억이 시간이 지나면서 질투와 증오라는 추한 괴물로 변해버린 자신의 운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거예요. 살인사건은 이제 해결됐어요. 그쵸?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 가장 깊은 배신과 가장 고통스러운 작별은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로가 자기 목숨까지 걸고 지키려고 했던 그 친구, 테리 레녹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모든 걸 계획하고 자기 죽음을 위장해서 말로를 아주 철저하게 이용해 먹은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소설은 단순한 살인 미스터리가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어떻게 무너지는지에 대한 처절한 비극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말로 앞에 나타난 남자는 더 이상 예전의 그 친구가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고민을 나누고 의리를 지켰던 그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자기 목숨 하나 건지려고 모든 걸 버린, 도덕적으로 완전히 파산해버린 낯선 사람만 서 있었던 거죠. 이 차이가 말로가 느꼈을 그 깊은 환멸감을 다 설명해 줍니다. 이게 바로 말로가 내리는 마지막 판결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이 소설의 제목인 기나긴 이별의 진짜 의미인 거죠. 친구가 육체적으로 죽어서 이별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가졌던 영혼, 그와의 우정이 죽어버린 것에 대한 영원한 작별 인사입니다. 그럼 이 오래된 이야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큰 울림을 줄까요? 아마 우리 모두가 매일 크고 작은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 아닐까요? 필립 말로는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게 가능하다는 걸 그저 묵묵히 그 고독한 뒷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에게서 위로를 받고 또 존경심을 느끼게 되는 거겠죠. 결국 이 소설은 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모두가 더 편하고 쉬운 길을 갈 때 당신은 당신만의 원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나긴 이별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되지만 이 질문은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한 전설적인 탐정의 사건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그의 이름 바로 필립 말로입니다. 정의연 소설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 눈앞에 셜록 홈즈와 필립 말로가 있다면 나는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필립 말로를 선택하겠다. 와, 아니 셜록 홈즈잖아요. 그 셜록 홈즈, 그 거대한 이름 앞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다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미스터리의 시작점입니다. 도대체 필립 말로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이 남자에 대한 수사, 저랑 같이 한번 시작해 보시죠. 자, 모든 수사의 기본, 바로 현장 파악 아니겠습니까? 필립 말로라는 사람을 제대로 알려면 그가 태어난 시대, 그러니까 일종의 사건 현장부터 샅샅이 살펴봐야 해요. 자, 먼저 왼쪽, 영국의 클래식 미스터리 세계를 한번 볼까요? 뭐랄까, 되게 아늑한 서재 같고 모든 게 잘 정돈된 세상이죠. 여기서 범죄는 그냥 잠깐 질서를 깨는 그런 변칙에 불과해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대공황 시절 미국의 어두운 뒷골목. 여긴 완전히 딴판입니다. 사회 자체가 썩었고 범죄가 그냥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버렸죠. 이런 세상에서 영웅이 할 수 있는 일, 그 역할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회의 법이나 윤리 같은 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런 세상에서 범인 한 명 잡는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아니죠. 전혀요. 이런 세상의 영웅한테 진짜 필요한 건 바깥 세상의 법이 아니었어요. 바로 자기 자신을 지탱해줄 내면의 규칙. 그러니까 자신만의 코드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용의자 필립 말로의 프로파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하나씩 짚어보면 왜 그렇게 매력적인지 그 이유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여기 필립 말로의 프로파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건 바로 과거가 없는 남자라는 점이에요. 가족도 없고 오랜 친구도 없고 정말 철저하게 혼자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댈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스스로 세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자신만의 명예규범. 이 코드가 바로 필립 말로라는 인물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겁니다. 이 말 한마디에 그의 고독이 정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무슨 일이 생겨도 막 세상 무너진 것처럼 슬퍼해 줄 사람이 없다. 이 사실을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사회의 가장자리에서 정말 철저하게 혼자인 겁니다. 그래서 말로를 흔히 빙산에 비유해요. 겉으로 보이는 건 차갑고 좀 비정해 보이기까지 하잖아요. 근데 그건 정말 수면 위로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그에게 끌리는 이유는 바로 그 단단한 껍데기 아래 숨겨진 연약함, 그 인간적인 모습을 어렴풋이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자, 프로파일링은 이 정도로 하고요. 결국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실제 사건 파일을 가져왔습니다. 그의 대표작 기나긴 이별이라는 사건 파일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분석한 말로의 코드가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증거를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말로가 어떤 선택들을 하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은 이렇습니다. 우연히 만난 술 주정뱅이 테리 레녹스라는 사람을 그냥 별 이유 없이 친구로 삼아요.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이 친구가 아내 살해 용의자가 됩니다. 그러자 말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를 멕시코로 도피시켜줘요. 당연히 그 대가로 경찰에 붙잡혀서 온갖 협박을 당하는데도 끝까지 입을 다물죠. 친구를 지키려고 마피아의 위협에도 그냥 정면으로 맞서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심지어 사건이 공식적으로 다 끝났다고 발표된 후에도 혼자서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수사를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 소설에서 말로와 테리 레녹스, 이 두 사람의 우정을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물건이 하나 나와요. 바로 김렛이라는 칵테일입니다. 두 남자는 그냥 말없이 이 칵테일을 나눠 마시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거죠. 참 멋지지 않나요? 아, 그리고 이 대목을 보면 작가 레이먼드 챈들러의 문장이 진짜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어요. 그냥 조용한 바의 풍경을 묘사했을 뿐인데 말로가 사는 세상의 그 고독하고 뭔가 멜랑콜리한 분위기가 그냥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나긴 이별에서 말로가 보여준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게 무슨 세상을 구하는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외면하고 어쩌면 그럴 가치조차 없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친구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켜주는 것. 이 썩어 빠진 세상에서는 바로 이 단순한 의리가 가장 위대하고 빛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슬슬 수사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필립 말로라는 인물이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최종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죠. 그렇다면 필립 말로, 이 사람의 진짜 정체는 뭘까요? 그냥 사건 해결하는 탐정? 아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는 바로 현대의 방랑기사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옳으니까 이 타락한 도시의 한복판에서 묵묵히 자신만의 기사도를 실천하는 고독한 영웅인 거죠. 아마 작가인 레이먼드 챈들러가 직접 남긴 이 말보다 필립 말로를 더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은 없을 겁니다. 이 비열한 거리를 내려가야만 하는 한 남자가 있다. 스스로는 비열하지 않고 더럽혀지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남자. 바로 이게 필립 말로라는 인물의 존재 이유 그 자체입니다. 생각해보면 셜록 홈즈가 저 멀리 있는 비현실적인 천재잖아요. 그런데 필립 말로는 우리랑 같은 눈높이에서 고민하고 고뇌하는 인간이란 말이죠. 그의 진짜 매력은 사건을 막 기가 막히게 해결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에요. 이 부조리한 쇠상 속에서 어떻게든 좋은 사람으로 남아보려고 발버둥치는 그 처절한 노력,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천재보다 이렇게 고뇌하는 그의 모습에 더 마음이 가고 더 깊이 공감하게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결국 필립 말로의 이야기는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비열한 거리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나만의 코드, 나만의 신념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는 건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